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올해 2월부터 한국경제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연세대 정진욱 교수의 최신 인터뷰가 오늘 문화일보에 실렸습니다. 한국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을 재조합해서 모두 6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정 교수의 주장입니다. 정진욱 회장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는 국내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 유출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종의 원화 약세입니다. 통화량이 늘어서 국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많은 가계의 파산, 더 나아가서 금융기관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주택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았어야 됐습니다. 문정부가 출범할 때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진단도 한번 새겨들을 만한 그런 진단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상 이전에 퇴로를 제공해야 된다. 정진욱 한국경제학회 회장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해서 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팔고 시장에서 퇴로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이념과 이것이 배치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리기 무척 힘들어합니다. 양도세를 내리면 불로소득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로소득은 경제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자본소득이 근로자들에게는 불로소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본소득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진욱 교수의 주장은 주식이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자산, 아파트를 포함해 자산은 시세 차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불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한국 경제는 두 가지의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정진욱 회장의 주장입니다. 한국 경제의 화두를 두 가지 키워드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생산성이고 둘째는 포퓰리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니까 생산성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는 속도는 충격적입니다. 재정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약간의 설명을 더하게 되면 결국은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 문제는 가장 정직한 방법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정진욱 교수의 주장 가운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포퓰리즘과 그리고 생산성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포퓰리즘으로 계속 그 사이가 가게 되면
무임승차, 일하지도 않고 보수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 수량화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 특히 총요소 생산성 같은 부분을 측정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는 속도는 충격적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정부 들어와서 훨씬 더 가속화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눈에 금세 드러나지 않지만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기본소득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의 주장입니다.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극단적으로 형평성만 높이고 효율성을 추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경제 자체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의 주장에서 특히 기본소득제가 재원 염출하는 방법에서도 큰 문제점이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아주 큰 문제가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생산성을 떨어뜨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의 주장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든 뭐든 자원이 풍부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아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란 사회적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알래스카주 같은 곳은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핀란드는 도입했다가 일단 포기했고 아랍 국가도 석유가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답변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안심소득이나 부의소득세는 모두 저소득층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리고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도록 해서 기본소득보다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대폭 줄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저희 해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재정을 풀어가지고 기본소득처럼 월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것은 거의 사기성 주장입니다. 부존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기본소득뿐만 아니고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지름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이 없으면 절대 그런 제도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죠.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이 차분히 이야기했지만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표를 얻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보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저 양반들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거들낼 모양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진욱 연세대 교수이자 한국경제학회장의 그런 재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정진욱 회장 같은 분은 정치적 야심이 있는 분도 아닐 테고 어떤 정파와 연결돼서 무슨 덕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최악의 정책은 세금 일자리입니다.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의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악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쓴 최악의 정책은 재정을 대규모로 쏟아부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정 일자리,
세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성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생산성 정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쓰고 나면 재정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쓰더라도 나중에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도 있는데 장기적인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소주성은 소득주도 성장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의 주장입니다.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가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등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임금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연구 논문이 많지 않습니다. 임금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에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이것이 옳다는 생각, 즉 이념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그런 가설을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소주성이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걸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돈을 좀 먹는 것은 그냥 그 돈으로 끝나지만 최악의 그런 경제정책을 가지고 서민 생태계나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깨부신 겁니다. 소주성, 최저임금 급등. 제가 며칠 전에 주변에 아파트를 갔더니 오랫동안 익숙한 그런 풍경인데 아파트의 1층 상가가 대부분이 자영업들이 사라지고 길가에 너무나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들어서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빵집도 사라지고 피자집도 사라지고 하나둘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넘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딱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가장 경제 생태계 말단에서 생태계가 파괴하는 현상이다. 이런 것을 제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의 그런 조언이나 진단은 상당히 현재 그런 한국 경제 상황과 전망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시사점이 크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